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거는 한 5월? 그쯤이었는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다목적 유무인 전략 지휘함이 과연 우리나라 환경에 맞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뭐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간략하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란 해군이 기존의 경항모 계기랑 비슷한데 탑재 항공기가 무인기 중심의 전투함이에요. 그러니까 건함 사업에서 붕 떠있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LPX-2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CVX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해군 입장은 우리 경항공모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항공모함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강습 36함, 그러니까 독도급 3번함으로 가야 된다. 이걸로 항상 이제 팽팽하게 약간 맞서고 있었거든요. 물론 말이 팽팽이지 사실상 그 기재부에서 이놈 하니까 해군이 깨갱한 건데, 뭐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다목적 유무인 전략 지휘함 사업으로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절충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군의 계획은 전투용 무인기하고 감시 정찰 공격용 무인기, 그리고 자폭용 무인기 등 수십 대의 무인기를 탑재한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륙 기동 헬기, 공격 헬기 등 일부 유인기는 경항모 계획과 마찬가지로 탑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유인기. 여튼 그래가지고 해군은 계획 변경 이후로 미래 해양전 양상과 인공지능, 무인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첨단 무인 체계를 반영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무인 복합 체계 뭐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무인이 뭐냐? 그 유인 플러스 무인입니다. 흔히 멈티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요거를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멈티 CV라고 하던데. 여기 이 멈티 붙이고 여기 뒤에 CV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함정 기호고요. 사실상 현대는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제는 유인기하고 무인기를 함께 사용해가지고 좀 더 다변화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시대고요. 해군은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유무인 복합체계 최적화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해군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인 건데, 자, 이게 수상함이 있어요. 이 수상함은 무인 헬기라든지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재하고 있다가 정찰을 하건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이런 임무에 드론이 필요해. 드론들을 전장에 보내는 거예요. 전장에 보내면 수상함이 이걸 컨트롤 하던가, 아니면은 수상함에는 헬기가 이함을 해가지고 이 헬기가 전장 근처에서 이 무인기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드론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이 개념에서 수상함이나 헬기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이 무인기를 전문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투함을 만들자라는 개념이 드론 항모고요. 드론 항모의 장점이 물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위험한 전장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에는 비싼 파일럿들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 절감이 돼요. 그리고 파일럿의 부담이 감소되겠죠. 원래는 이제 헬기든 항공기든 이제 위험한 전장에 가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 그 위험한 전장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 무인기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일럿의 부담이 좀 감소되겠죠. 그리고 교환비 입장에서는 상대는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뭐 피해가 있다고 한들 공장만 있으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무인기만 이럴 수 있어요. 개꿀이죠. 사람이 죽을래 무인기가 터질래 하면 당연히 무인기 터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이죠. 아닌가? 조선식 사고로 따지면 사실은 사람이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형 유무인 탑재 항공모함 건조와 해양 음향 체계 및 해양 무인기 등등을 이제 뭐 세미나하는 자리인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기념 촬영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 이제 아까 말한 드론 항모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해군은요, 드론 항공모함 등 유무인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지휘함을
세척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동함대 예하 3개의 기동부대 그리고 유무인 전력을 편성해서 3개의 유무인 해양 전투단 혹은 유무인 강습 상륙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스펙은요, 이 경화톤수 3만 톤이에요. CVX가 경화톤수가 3만 톤이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건조 비용은 2조 원 후반대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3척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2조 원 중후반이라는 게 3척을 합친 가격인지 한 척당 2조 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조 원 중후반대래요. 그리고 설계 및 건조까지는 약 1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공을 한다면 2036년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CVX가 2030년 후반대까지 진수를 하겠다는 게 목표였지 아마? 이걸 하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또 다른 이 지휘함인 독도함하고 마라도함도 무인 이착륙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걸 만들려는 건가? 라고 잠깐 생각했거든요. 이 076형 강습 상륙함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 거면은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요렇게 만든다는 건 결국은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플러스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나름 괜찮지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 해군이 바라는 건 강습 상륙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습 상륙함의 특징인 웰독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기사에 보면은 무인 항공기가 탑재가 가능한 지휘함 3척과 기동함대 예하 3개의 기동부대를 유무인 전력을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게 뇌피셜이지만은 드론 항공모함이 만약에 배속되면은 5상륙전단에 배속이 될 것이냐, 기동함대에 배속될 것이냐, 지금 이게 문제거든? 만약에 이제 5상륙전단에 배속이 되면 그건 진짜 강습 상륙함일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기사의 맥락을 봤을 때는 5상륙전단에 이걸 넣겠다라는 의지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강습 상륙함으로 쓰지 않겠다는 소리니까 웰독은 아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과연 드론 항공모함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드론 항공모함이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걱정 그거잖아요. 뭔 드론 항모를 만드는데 경합의 수량을 3만 톤이나 해서 만드냐. 독도급이 경합의 수량이 1만 5천 톤이다. 그러면은 독도급의 2배를 만들겠다는 건데 너무 크지 않냐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의견이 달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드론 항모가 과연 이제 기재부가 예산을 승인해 줄까도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할 수 있다 치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드론 항모를 진짜 만들 거야. 만들 거면 예산이 되는 선에서는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드론 항모라는 게 기존에 없던 함종을 새로 만드는 거라서 그래요. 아까 요거는 현대중공업에서 제안한 드론 항모고요, 요거는 하나오션에서 제안한 드론 항모입니다. 하나오션 유튜브 채널 가면은 고스트 플릿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무인 함정들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중 하나예요. 일단 말하고 싶은 거는 왜 크게 만들어야 되냐, 현재 드론 항모는 처음 만들어보는 함정입니다. 드론 항모 비스무리한 항공모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으니까 개념 자체가 최초는 아닌데, 유무인 복합 체계이고 이 유무인 복합 체계에 맞춘 배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인 항공기나 무인 수상정 등이 전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유인기가 탑승하잖아. 그리고 항공모함은 그 항공기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물건이잖아요. 근데 무인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타잖아. 여기서 오는 차이가 꽤 클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항공모함 개념도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게 맞겠죠. 실험으로 치면은 실험 장비를 많이 사주는 게 어쨌든 실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 거 아니야.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독도함으로도 드론 항모를 테스트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당장 요거 날리는데도 빌빌댔어요. 뭐냐면 얘가 이제 이 함만 이제 착함을 못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제너럴 아토믹사에서 착함을 할 때 활주로 폭이 좁아가지고 착함시 불안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해군이 그거를 수용해서 착함은 안 시켰다고 합니다. 이 함폭이 좁아서. 그 뜻은 뭐냐면 일단 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 활주로를 확보를 하든 아니면 함 내 어떤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뭐 실험 장비를 채우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라는 게 크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차라리 드론 항모를 진짜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처음 거는 크게 만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시키면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 선례도 있어요. 렉싱턴급 항공모함이라고. 얘 만재 48,000톤입니다. 얘가 드론 항모랑 배수량이 비슷하네? 드론 항모가 경하 배수량이 3만 톤이라고 했잖아. 그럼 만재가 대충 5만 톤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렉싱턴급이랑 진짜 비슷하겠네. 렉싱턴급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얘 나왔을 때는 뭔 함포 하나도 없는데 전함이랑 맞먹는 배수량을 사용하냐라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부러 이렇게 크게 만들었죠. 이유가 뭐냐면 항공기는 무조건 거대해질 것이라고 읽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공기가 거대해지는데도 전쟁 내내 문제없이 항공기를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락고가 좀 비효율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적재를 했을 때 경락고 부피 대비 함재기 수용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가판에 깔린 이거 보이죠? 이 정도 운영하는 앤데 경락고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봤자 130기 운영 못해서 100기 정도 운영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왜 드론 항모는 기왕이면 크게 만들어야 되냐? 무인기를 운영하려면 결국 유인기를 쓰긴 써야 돼요. 이거는 이제 드론의 한계 때문이에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는데 한국 서버가 아니라 북미 서버로 가가지고 게임을 해. 그럼 지연 시간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멀어가지고. 드론도 똑같은 거예요. 모기에서 멀어질수록 지연 시간이 높아집니다. 흔히 말하는 핑 차이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 장점이 위험한 전장에 들어가지 않는 건 맞아요. 드론 때문에. 근데 이 드론도 모기랑 거리가 멀면 통신 지연이 발생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통신이 끊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붙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써야 돼요. 지상 기지에서 이륙하는 해상 초계기들, 여기서 해상 초계기라고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중 조기 경보기들, 드론 항모가 나왔다 그러면 E2C 같은 조기 경보기를 써가지고 이 드론들을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 드론이 완전 자율화된 무인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인기를 조절하는 오퍼레이터가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공역이나 해역까지는 아니겠어도 그 전까지 무인기를 통제해줄 수 있는 유인기가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저는 이제 항공기를 얘기했지만 굳이 항공기가 아니어도 돼요. 이 역할은 수상함이 맡아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상함이 맡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해군이 바라는 건 이쪽인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수상함 맡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써? 뭐 캐터펄트라도 달 거야? 어레스팅 기어라도 달 거야? 답니다. 이 구라가 아니에요. 진짜로 연구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짤로만 봤거든? 실제로 이제 국방기술계획서에 놀랍게도 있습니다. 무인 전력 수상함용 한국형 이착함 체계, 지휘 통제함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강제 착함 기술, 펄스형 전력 공급 기술을 개발한 응용 연구과제. 산하견에서 내년부터 한대. 일단은 해군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무인 전력 탑재 수상함용이에요. 이런 유인기 날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는요 드론도 캐터펄트가 필요하거든요.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그거 용도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믿어야겠지. 뭐 그렇다잖아. 이름부터가 무인 전력 탑재 수상함용 한국형 이착함 체계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드론 항모가 기왕 만들 거면 커져야 되냐. 이 캐터펄트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무인기는 무조건 유인기만큼 거대해져요. 이거는 약속된 미래예요. 지금은 뭐 정찰용 드론, 공격용 드론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장담하는데 10년도 안 가서 하나의 무인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MQ-9 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인기처럼 날개 아래에 파일런의 다양한 무장을 장착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게 분명하잖아. 그러면 날개 아래의 이 다양한 무장은 뭘까? 이 다양한 무장은 지금 유인기가 사용하고 있는 폭탄이나 정찰 장비나 기타 등등일 거 아니에요. 요런 걸 달고 이착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엔진도 당연히 그 페이로드에 맞춘 강력한 엔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유인기랑 다를 바 없는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인기는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드론 항모를 작게 만들면은 안 되고 무조건 미래에 무인기가 커질 걸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드론 항모도 만들 거면 미리 키워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고 작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여튼 이제 드론 항모가 커져야 된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면 드론 항모가 과연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 항모를 만든다면 그거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드론 항모가 미래 전장에 대비한 전력이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맞고요. 그리고 항공모함하고 합동 활약함 같은 거에 비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맞아요. 이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거든? 맞긴 한데 물론 해군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의심이지만 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라고 말해놓고 그 사실 항공모함으로 방향전환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뭐 제 기후에 가깝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할 필요가 굳이 있나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 건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건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076형 강습 상륙함이 제가 바라는 드론 항모라는 컨셉에 정확히 부합하는 아이거든요. 그 실제로 여기 뒤에 웰독이 있어요. 여기 뒤에 웰독이 있는데 뒤에 웰독이 있어서 강습 상륙함으로 쓰되 갑판 위에서는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이 상륙군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이거든. 나는 딱 이렇게 건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군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게 걱정인 거죠. 그럼 굳이 그렇게 건조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굳이 한반도 내에서 무인기를 해상에 띄워야 되냐라는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드론을 해상에서 배에다가 띄울 이유가 굳이 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만약에 우리 해역이 일본만큼 넓어. 그러면 항공모함이나 항공모함에 준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해역은 여기란 말이죠. 이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굳이 항모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영역이 그 공군 전술기가 다요. 심지어 공중급유기도 도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공중급유기 있잖아. 그리고 드론도 공중급유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왜 굳이 해상에서 드론을 띄워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만약에 근데 076형 강습 상륙함 컨셉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강습 상륙함에 무인 드론도 좀 운영할 수 있게 플러스를 한 느낌이잖아요. 해군이 생각하는 개념은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항모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만들겠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랑 똑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굳이 좁고 흔들리는 함상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것보단 넓고 안정적인 지상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이래저래 더 낫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상에서 이래저래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덤으로 지상에 공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배 만드는 돈을 아낄 수가 있잖아. 그 돈으로 뭔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진짜로 그냥 강습 상륙함을 몇 척 더 뽑던가. 그거면 내가 이해를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드론 항모가 필요한 건 맞아요. 배값이 비싼 건 사실인데 어쨌든 드론들이잖아. 드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럿 육성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좀 싸지거든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닌가? 해군이 그 전에 항공모함 건조한다, 합동 화력함 건조한다, 이 쌉소리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보다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는 드론 항모에 설득이 되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앞에 두 개소리에 너무 지쳐가지고 아 그래 그럼 드론 항모는 그래 좀 낫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설득당해버렸나? 뇌이징 당한 걸 수도 있어 진짜로. 드론 항모 개념 자체는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무슨 새 척을 만들어서 뭘 한다 이게 아니라 한두 척 실험함으로 그냥 좀 만들고 좀 몇 번 운영하고 예산이 좀 모자라면은 그냥 상륙함으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무언가 약간 항모 비스무리한 걸 만든다? 조금은 약간 좀 불안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